남편과 사별 후 62세에 재혼했는데 한 달 만에 후회가 너무 막심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너무 무신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지만 저는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만 했을 뿐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줄 상상도 못했네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늘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62세 최혜진입니다. 6년 전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손님들 머리를 다듬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죠. 바쁘게 살다 보면 외로울 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7시쯤이었죠.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중년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뭔가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김재풍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미용실 문 닫기 전에 와서 다행이네요.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요. 재풍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겨드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손님과 대화를 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보통은 업무적인 대화만 하는데 재풍 씨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혼자 일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익숙해졌어요. 벌써 6년째니까요. 가위로 머리를 다듬으면서 거울을 통해 재풍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재풍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오래 지내셨죠?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에 든 가위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제가 그렇게 외로워 보였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건넨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괜찮아요. 일이 있으니까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재풍 씨는 거울 속에서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다 다듬고 나서 재풍 씨가 계산을 하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혼자 계시니까 밥도 제대로 못 드시겠네요. 내일 점심에 된장국이라도 끓여 가져올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손님이 뭘 그런 걸 해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혼자 드시기엔 아깝잖아요. 재풍 씨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외로움을 알아봐 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재풍 씨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혼자 오래 지내셨죠? 그 말이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 되니까 정말로 재풍 씨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약속대로 된장국 끓여왔어요. 사장님 혼자 드시기엔 아깝잖아요. 보온통을 열어보니 정말 맛있게 끓인 된장국이었어요.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넣고 마치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재풍 씨는 일회용 그릇과 수저까지 챙겨왔더라고요. 어머,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챙겨야죠. 재풍 씨는 자연스럽게 미용실 안쪽 작은 테이블에 국을 차려놓았습니다. 저는 손님이 올까봐 조금 망설였지만 재풍 씨의 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거였거든요. 우와,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끓이세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보고 배웠어요.
지금은 혼자 살다 보니까 요리도 나름 늘었죠. 재풍 씨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죠. 사장님은 언제 남편분을 잃으셨어요? 6년 전이에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아, 그러셨구나.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보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살 수가 없더라고요. 재풍 씨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어요. 진짜 깊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 열렸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계세요? 존경스러워요. 씩씩한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요. 그날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재풍 씨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건 제가 말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또 가져올게요. 재풍 씨가 나간 후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손님들 머리를 다듬으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거든요. 마치 마음속에 꽃이 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재풍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점심 잘 드셨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문자를 받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잤어요. 6년 동안 새벽마다 깨서 뒤척이던 게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꿈도 좋은 꿈을 꿨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행복한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려고 찬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던 수저 세트 중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은색 스테인리스 수저인데 젓가락과 숟가락이 한 벌로 된 거였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찬장을 다시 뒤져봤지만 없었어요. 설거지통도 확인해보고 테이블 위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어제 재풍 씨와 함께 밥을 먹었던 게 떠올랐어요. 설마 가져갔을 리는 없겠지.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풍 씨가 일회용 그릇과 수저를 챙겨왔는데 제 수저를 왜 가져가겠어요? 분명히 제가 어디엔가 둔 걸 깜빡한 거겠죠. 내가 요즘 정신이 없나 보다.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수저 한 벌쯤이야 없어지면 새로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작은 가시 같은 게 박힌 것 같았어요. 수저가 사라진 일은 며칠 지나니까 잊혀졌어요. 재풍 씨가 매일 점심때마다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고 재풍 씨가 제안했어요. 혜진 씨, 날씨도 좋은데 근교로 나들이라도 다녀올까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나들이 제안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단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재풍 씨는 차를 가져와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와, 혜진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완전 20대 같아요. 재풍 씨의 칭찬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나 싶더라고요. 우리는 차를 타고 강변공원으로 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벚꽃이 흩날리는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기념으로요. 재풍 씨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저를 벤치에 앉히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같이 셀카도 찍었죠. 정말 오랜만에 웃으면서 찍는 사진이었습니다. 커피라도 마실까요? 저기 카페가 있네요. 우리는 강변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재풍 씨는 정말 대화가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여행 이야기도 해주고, 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혜진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에 사는 딸한테 오늘 나들이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미영아, 엄마가 오늘 나들이 다녀왔어. 사진 보내줄게. 엄마 혼자요? 아니야, 요즘 알게 된 분이랑 같이. 딸은 조금 놀라는 것 같았지만 제가 즐거워하니까 좋아했어요. 사진을 몇 장 보내줬죠. 벚꽃 앞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재풍 씨와 함께 찍은 셀카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엄마, 혹시 지금 시간 있어요? 응, 왜? 그 사진 말인데. 엄마, 그 사진 좀 다시 봐봐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말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방금 보낸 사진을 다시 열어봤어요. 재풍 씨와 제가 웃으면서 찍은 셀카였는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영아, 뭐가 이상해? 엄마, 그 사진에서 테이블 위 좀 봐봐요. 뒤쪽에 놓인 문서 보여요? 딸의 말에 따라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저희 뒤쪽 테이블에 종이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흐릿해서 뭔지 잘 안 보였어요. 정말 뭔가 있네. 근데 뭔지 모르겠어. 엄마, 사진 확대해봐요. 제가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해봤습니다. 점점 크게 보이는 문서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었는데 계속 확대하니까 어렴풋이 글자가 보였습니다. 최혜진 씨 자산 정리안. 그 순간 제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산 정리안? 왜 카페 테이블에 제 이름이 적힌 자산 정리안이 있는 거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미영아, 이게 뭘까? 엄마, 그 남자분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자산 정리안이 왜 거기 있어요? 딸의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재풍 씨가 제 자산을 조사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야, 분명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아니야, 미영아, 분명 오해일 거야.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한테 매일 음식도 가져다 주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곳에 데려다 줬어. 엄마,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재풍 씨의 웃는 얼굴, 그리고 뒤에 놓인 의문의 문서.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 사람은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 일로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지만 재풍 씨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매일 점심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의심도 점점 사라져갔죠. 혜진 씨, 요즘 은행 금리가 많이 올랐다던데 계좌 정리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저도 정리할 게 있어서 같이 가면 좋겠네요. 재풍 씨의 제안에 저는 좋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통장 정리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여러 은행에 계좌가 흩어져 있어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재풍 씨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재풍 씨가 말했어요. 혜진 씨는 계좌가 몇 개나 돼요? 글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너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아, 그럼 정리하기 좋겠네요. 요즘 관리 안 되는 계좌들은 수수료만 나가거든요. 저희 순서가 되어서 창구에 앉았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계좌 통합도 가능하고 정기적금도 금리가 좋은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객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시스템 확인 좀 해볼게요. 직원분이 컴퓨터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실례합니다만, 고객님 혹시 잠깐 상담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는 재풍 씨를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재풍 씨는 괜찮다는 듯이 손짓하며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라고 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직원분이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례지만 혹시 최근에 누군가 고객님 통장 명의나 대리권 같은 걸 요구한 적 있나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어서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근해서 금융 정보를 빼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분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산 정리안이 적힌 문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요? 보통은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재산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요. 은행 업무도 도와준다면서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재풍 씨가 오늘 은행에 같이 오자고 한 것도 그런 이유일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정말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고객님,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요즘 정말 교묘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담실에서 나와서 재풍 씨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어요. 재풍 씨는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오래 걸리네요. 아, 계좌 정리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재풍 씨의 얼굴을 보니까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직원분 말 때문에 괜히 의심하게 된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도 직원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어서요.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재풍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혜진 씨, 혹시 미용실 명의가 아직 전 남편 이름으로 돼 있진 않죠?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멈췄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묻는 거죠? 아니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제 명의로 바꿨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상속 관련해서 복잡한 일들이 많다고 해서요. 재풍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만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오늘 은행 직원의 말과 지금 재풍 씨의 질문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풍 씨가 저에게 관심을 갖는 게 정말 순수한 호감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사라진 수저, 자산 정리안이 적힌 문서, 은행 직원의 경고, 그리고 오늘 밤 재풍 씨의 질문까지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재풍 씨와 저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새 자연스럽게 집에도 오게 되었고, 때로는 하룻밤 머물기도 했습니다. 6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어느 저녁 재풍 씨가 제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혜진 씨, 이 핸드폰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설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화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재풍 씨는 제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가져갔어요. 화면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더니 여러 앱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행 앱도 로그인이 안 돼 있네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건 제가 할게요. 저는 조금 당황하면서 핸드폰을 다시 가져오려 했어요. 그런데 재풍 씨는 제 손을 살며시 막으면서 웃었습니다. 아이, 혜진 씨는 이런 거 모르잖아. 내가 다 해줄게요. 그 말투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제가 할게요. 비밀번호는 개인적인 거라서요. 왜 그래요?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숨겨요? 나 믿지 못하겠어요? 재풍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혜진 씨, 저 정말 도와주려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 사기도 많고 설정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결국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재풍 씨는 능숙하게 제 핸드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앱도 들어가고 문자 메시지도 확인하더라고요. 혜진 씨, 이 문자들 다 뭐예요? 은행에서 온 인증번호들이 이렇게 많네요.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자꾸 오더라고요. 재풍 씨는 문자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뭔가 메모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섬뜩했습니다. 왜 제 문자를 그렇게 자세히 보는 걸까요? 혜진 씨, 이 앱 알림 설정도 바꿔야겠어요. 중요한 문자는 바로 확인할 수 있게요. 재풍 씨는 제가 말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설정을 만지작거렸어요. 마치 제 핸드폰이 자기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재풍 씨, 정말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혜진 씨는 정말 남한테 의존하는 법을 모르네요. 나한테 맡기면 되는 걸 왜 그렇게 혼자 하려고 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걸까요? 마치 제가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훨씬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재풍 씨는 만족스러워하며 핸드폰을 저에게 돌려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 개인적인 영역이 침범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재풍 씨는 제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데 갑자기 재풍 씨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통제였던 건 아닐까요? 혜진 씨는 이런 거 모르잖아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무능하다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건 아닐까요? 옆에서 들리는 재풍 씨의 숨소리가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안정감을 주던 그 소리가 이제는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조종하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풍 씨가 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모습, 제 비밀번호를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던 모습, 그리고 혜진 씨는 모르잖아라고 말하던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재풍 씨가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화장실이요. 아,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재풍 씨는 다시 눈을 감았지만 저는 등 뒤에서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재풍 씨 앞에서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가 혜진 씨는 모르잖아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침대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아끼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걸까요? 사랑인지 지배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재풍 씨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마침 미용실 근처 헬스장을 운영하는 박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이라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혜진 씨, 요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박 원장님은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요즘 새로 만난 남자분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어때요? 아, 네. 재풍 씨라고 하는데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박 원장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뭔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혹시 그분 성함이 김재풍이에요? 네, 맞는데 왜요? 아시는 분인가요? 박 원장님이 한숨을 깊게 쉬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혜진 씨, 잠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박 원장님을 따라 미용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박 원장님은 주변을 살펴보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그 사람 조심하세요. 제 친구 김순자 아주머니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뭘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 친구 아주머니도 똑같이 당했어. 혼인신고만 하고 가게 넘기게 한 다음 사라졌거든. 박 원장님의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재풍 씨가 저에게 한 행동과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다정했대요. 매일 음식 가져다 주고 외로움 달래주고 그랬다더라고요. 딱 지금 혜진 씨 상황과 똑같아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몇 달 사귀다가 혼인신고하자고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가게를 재풍 씨 명의로 넘기라고 했대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면서요. 박 원장님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집 주소도 가짜였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가게는 다행히 넘기기 전에 사라져서 피해는 없었는데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도 상담받고 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박 원장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사라진 수저, 자산 정리안, 은행에서의 일, 핸드폰 조작까지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박 원장님, 혹시 그 사람이 부인 암으로 잃었다고 했나요? 그리고 자기도 심장이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병원 진료 기록까지 위조해서 보여줬다더라고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재풍 씨가 저에게 한 말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박 원장님이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몰래 사설 조회소를 찾아갔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김재풍 씨 신원조회 부탁드려요. 네, 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빨리 부탁드려요. 그 3일이 정말 길었어요. 재풍 씨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해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웃으면서 밥을 차려주는 모습이 이제는 연기로 보였어요. 드디어 사설 조회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를 받으러 갔는데 직원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객님, 이분 전과가 있으시네요. 혼인빙자 사기 2회, 위조 문서 사용, 거짓 병력 진술까지요. 서류를 받아든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재풍, 남 전과사항. 그 밑으로 길게 나열된 범죄 기록들. 고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꽉 쥐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였구나. 이 사람이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사설 조회소를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따뜻함, 설렘, 행복감이 모두 가짜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혼자 오래 지내셨죠? 라는 그 첫 마디부터 모든 게 계산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된장국도, 나들이도, 다정한 문자도 모두 저의 재산을 노린 연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재풍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혜진 씨, 오늘 저녁에 뵐까요? 평소 같으면 기뻤을 문자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손에 든 조회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사설 조회소에서 받은 서류를 보고 나서 저는 하루 종일 방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풍 씨의 다음 수를 막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손에 든 조회 서류를 보여주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님, 이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증거요? 네,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상대방이 사기를 치려 한다는 증거를 잡아야 해요. 변호사님과 상담을 마치고 경찰서에도 갔습니다. 경찰관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현재까지는 아직 범죄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라서 체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를 시도하는 순간을 잡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 더 모른 척 하시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도록 유도해 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재풍 씨를 기다렸어요. 평소 시간에 오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재풍 씨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가 이제는 가면 같았어요. 혜진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았어요. 재풍 씨는 어땠어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다행히 재풍 씨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재풍 씨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속이면서도 태연하게 저희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 볶음 좋아하시죠?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역시 우리 마누라가 제일 잘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고. 재풍 씨는 평소처럼 우리 마누라라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너무 역겨웠습니다. 어떻게 저를 속이면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걸까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연기를 해야 했어요.
웃으면서 반찬을 챙겨주고 재풍 씨 말에 맞장구도 쳐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혜진 씨, 혹시 미용실 명예 이전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처음이라서요. 괜찮아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다음 주에 부동산 사무실에 같이 가요. 간단한 일이에요. 재풍 씨는 마치 제게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재풍 씨와 같은 침대에 누워야 했거든요. 옆에서 들리는 숨소리가 무서웠습니다. 혜진 씨, 잠 안 와요? 아니에요, 잠들어가요. 재풍 씨가 제 어깨에 팔을 올렸어요. 평소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 손길이 이제는 뱀이 기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짐승보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승은 그래도 단순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재풍 씨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칠만 더 버텨야 해. 증거를 잡을 때까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변호사님과 경찰관이 말한 대로 재풍 씨가 실제로 사기를 시도하는 현장을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연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밥을 차려주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재풍 씨의 제안에 관심 있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이 고문 같았어요. 혜진 씨, 다음 주 화요일에 부동산 사무실 가기로 했죠? 오전 10시예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재풍 씨는 만족스러워하며 웃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욱 긴장됐어요.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재풍 씨를 잡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과 경찰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끝이 보였어요. 며칠만 더 견디면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날 거였습니다. 재풍 씨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화요일이 왔어요. 약속된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지만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혜진 씨,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얼굴이 밝아 보여요. 재풍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말했어요. 정말 오늘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왜인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길 거였으니까요. 재풍 씨에게는 최악의 날이겠지만요. 부동산 사무실로 가는 길에 재풍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혜진 씨, 오늘 절차는 정말 간단해요. 그냥 몇 군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세금도 많이 절약되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편해요. 네, 재풍 씨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고마워요.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재풍 씨는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봤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약속 시간에 맞춰 왔어요. 부동산 중개인도 재풍 씨와 친한 사이인 것 같았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네, 서류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 테이블 위에 명의 이전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 미용실을 재풍 씨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를 보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혜진 씨,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 사인하시면 돼요. 재풍 씨는 활짝 웃으며 펜을 제게 건넸어요. 마치 제게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저는 펜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재풍 씨는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 우리 결혼하고 나서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재풍 씨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속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에 펜을 대려는 순간 갑자기 부동산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변호사님과 경찰관 두 분이 들어왔어요. 재풍 씨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세요? 재풍 씨가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재풍 씨,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재풍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사기가 뭔 사기예요? 재풍 씨는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수갑을 꺼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재풍 씨는 저를 바라보며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혜진 씨, 이게 뭔 일이에요? 당신이 신고한 거예요? 저는 재풍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어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혜진 씨, 나 당신 정말 사랑했어요. 재풍 씨는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자신이 저를 사랑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했다면 나를 속이지 않았겠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김순자 씨 아세요? 작년에 당신이 똑같이 속인 분 말이에요. 당신의 모든 거짓말을 다 알고 있어요. 재풍 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재풍 씨를 끌고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후련했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행복감이 모두 가짜였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혼인신고는 무효 처리됐어요. 재풍 씨는 구속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황혼 사기 예방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혜진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강연장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외로움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다정하고 친절해요. 하지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도 요즘 이상한 남자가 자꾸 연락을 해서 고민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어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제 삶을 되찾았어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